고난도가 요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고난도 아닌 문제 푼 거랑은 수준이 좀 많이 차이가 나. 도형이 이번에 기말고사 때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나올 거야. 요 활용 파트가. 이제 3개에서 5개가 나왔을 때 한두 개는 킬러로 나올 거고 나머지는 그냥 틀리면 안 되는 문제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럼 요거 이제 한두 개 풀 수 있느냐 싸움으로 바뀔 거야, 도형은. 그러니까 그 전에 앞에 것들은 기본 문제 풀면서 연습해서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서 맞아야 돼. 자, 그래서 요거 삼각함수 활용 요렇게 정리하시고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로 가볼게. 등차 수열부터 정리 싹 해볼게. 뭐야? 어휴, 전원도 안 켰어, 오늘. 야, 등차 수열에서 핵심이 뭐야? 내가 등차 수열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였어? 등차 중합. 등차 수열의 합. 진짜 내용도 없고 쓸데도 없고, 등차 수열에 제일 중요한 게 멘트가 뭐였니? 등차 수열의 정의. 모든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등차 수열에 제일 중요한 게 몇 차 함수?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봐봐. 등차 수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등차 수열은 얘가 차가 일정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A1이 3이야. A2가 6이야. A3가 9야. 차가 3으로 일정한 수열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때 AN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게.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이제 N축이야.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야. A1이 3이란 얘기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1,3을 지난다는 거야. 얘가 이제 1,3을 지나. 몇 콤마 몇을 지나? 2,6을 지나. 기울기가 뭐로 일정해? 3으로 일정하다고. 함수인데 그냥 불연속적인 점들이 찍히는 것 뿐이야. 그치? 응?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지금 x값의 변화가 자연수니까 다 얼마씩 변해? 1씩 변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에는 얘분의 얘가 뭐가 돼? 기울기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배울 거야. A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n-1번 더한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이거 쓸 일이 없어, 우리. 봐봐. 얘를 n에 관한 관점에서 보시면 n에 관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1차 함수야? 1,A1을 지나는 1차 함수야. 기울기가 뭐야? D가 기울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공차가 기울기가 되는 1차 함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지금 니네한테 이런 조건을 줬어. 뭐 준 거야? 기울기 준 거야. A6에서 A3을 빼면 몇 D야? 3D죠. 지금 얘네들의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이 지금 전부 다 D란 말이야. 그리고 이 D가 기울기야. 그럼 얘가 지금 3D를 준 거니까 요게 지금 18인 상황이야. 그럼 이제 D가 6인 상황이라고. 그치?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AN을 구하고 싶어. 그럼 AN이
공차가 6이니까 6n 플러스 a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 a 구하라고 니한테 이거 두 개 둔 거라고. 이해돼? 응? 예를 들어서 an이 등차 수열인데 a3이 5고요. a6이 마이너스 21이 돼. 근데 이거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하래. 항 두 개 주면 무조건 뭐 준 거야? 공차 준 거야. 빼야 돼. 그럼 여기에서 요걸 빼면 몇 D야? 3D가 얼마야? 마이너스 26이야.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3으로 할게. 그럼 D가 얼마야? 마이너스 8이지.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그냥 니네가 이 정도 산수는 된다니까? AN을 읽어주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n 쓰시고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잖아. 근데 상수항은 둘 중에 아무거나 맞추면 돼. 3을 대입해서 함수값이 3이 되려면 얼마 더해줘야 돼? 27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니까 공차를 가지고 1차 함수 그냥 읽어버리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니네 학교에서 이제 등차 수열을 어렵게 내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등차 수열에다 절대값 붙여놔. 등차 수열의 합에다가 절대값 붙여놓는다고. 그럼 무슨 그래프 그리면 돼? 절대값 그래프 그려서 풀면 되는 거야. 봐봐. 니네 등차 수열의 합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불러봐.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은 세 가지를 가르쳐줬어. 그 중에서 뭘 제일 많이 쓴다 그랬어? 첫 항, 끝 항. 그치?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얘들아 봐봐. A 플러스 D, A 플러스 N-1D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끝항이라고 치환을 했을 때 얘네들의 합이 다 어때? 일정하지. 여기는 플러스 D가 된 거고 이 뒤쪽으로는 마이너스 D가 된 거니까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은 첫 항과 끝 항을 몇 번 더한 거라 그랬어? 2분의 n번 더한 거야. 항의 개수가 n개인데 두 개씩 짝지었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은 가장 우리가 많이 쓸 게 첫 항 더하기 끝 항을 2분의 n번 더한 거다를 제일 많이 쓸 거야. 근데 여기서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요 끝항을 지금 우리가 일반항으로 바꿔주면 얘가 A 플러스 N-1D잖아. 그래서 교과서에 제일 나오는 등차 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이 요건데 사실 이거는 쓸 일이 없어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응? 그럼 이제 요거 다음으로 많이 쓸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을 마찬가지 n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봐. 요 식에서.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야. 뭐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야. n이 묶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n에 대한 2차 함수인데 n이 묶여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니까 이것도 내가 바로 써볼게.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A가 의미하는 게 뭔 거 같아? 양변 비교해봐. A의 의미가 뭐야? 공차의 절반. 그치. 좌변에서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공차의 절반이야. 그치? 그 다음에 첫째 항이 개수의 합이 첫째 항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을 빨리 읽어야 돼. 근데 니네한테 조건을 두 개 줬어. A3이 5라고 주고 그 다음에 A5가 11이라고 줬다고 쳐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을 읽어볼게. 응? 일단 일반항부터 읽어보자. 몇 n이야? 몇 n이야? 공차가 3이니까 3n이죠. 세 번째 항에 5가 되려면 마이너스 얼마 들어와야 돼? 여기 이제 일반항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SN을 읽어볼게. SN은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가 얼마일까? 2분의
3n제곱이지. 첫째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분의 5n 그냥 쓰시면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결국에는 니네가 이번에 시험을 보실 때 등차 수열은 정말 단 한 명도 안 틀려야 되고 틀리면 안 돼. 1차 함수, 2차 함수 얘기니까 아무도 안 틀릴 거야.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근데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올 거야. 학교에서 만약에 등차 수열 고난도 킬러로 냈어, 선생님이. 그럼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갖다 낼 거 아니야. 얘들아, 100%야, 이건. 예외도 없어. 그냥 100% 그래프 해석이야. 등차 수열의 고난도 킬러 문제는 무조건 합에 관한 얘기 나올 거거든? 왜냐하면 직선은 어렵게 낼래야 낼 수가 없어. 일반항을 가지고는. 그렇잖아. 니네 고1 때도 1차 함수가 어렵게 나오진 않잖아. 뭐가 어렵게 2차 함수가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응? 그럼 등차 수열의 킬러 문항들 보시면 그냥 구경만 한번 해볼게. 거기 뒤에 맨 뒤쪽에 가봐. 고난도 문제 가봐. 등차 수열 고난도 문제 그냥 한번 쑥 보시면은 전부 다 합에 대한 얘기야. 합에 대한 얘기고 470번 같은 거, 470번 아니구나. 471번 같은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킬러야, 등차 수열에. 그럼 471번 보시면은 등차 수열의 합이나 일반항에 전부 뭐 붙여놨어? 절대값 붙여놨지? 그치? 그거를 갖다 수식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빡세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 등차 수열은. 그 이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니네가 문제가 연습만 되시면 사실 문제가 갈 데가 없다고. 등차 수열 합에 관한 얘기들은.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등차 중앙은 그냥 무슨 평균이야? 산술 평균이야. 두 수의 중앙값을 갖다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니네한테 A3 더하기 A11의 값이 20이다 줬어.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거 니네한테 뭐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A7이 10이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왜? 이 새끼하고 이 새끼의 중앙이 뭐야? 7이니까. 그러니까 항번호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두 수의 합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두 항번호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될 때는 의미가 없어. 뭐가 될 때? 짝수일 때는 무조건 등차 중앙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응? 얘네 두 개의 평균값은 항번호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이런 애들 줄 때 이거를 각각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주고 싶은 거라고. 되시죠? 요게 지금 2A7과 같으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산적인 습관들이 있어야 돼. 되죠?